안녕하십니까, 쇼카입니다. 드디어 벤츠가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E3502 포매틱 위드 EQ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요즘 장명을 보면 너무 길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 지금부터는 짧게 줄여서 E3502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벤츠는 기존의 E302라는 이름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E클래스가 풀체인지 되면서 변경된 차명과 함께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신모델로 거듭났다고 해요.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 용량인데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늘어난 배터리 용량으로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Tmap 오토를 기본 적용해서 상품성까지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소소하게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E3502의 새로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좀 확실하게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출시할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E3502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가드가 있으니까 문콕 돌빵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가드지. V가드? 지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 차 보호에 필요한 건 V가드. 먼저 E3502의 재원을 살펴보기에 앞서 단순히 E3502만 설명드리면 좀 체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기존의 E302 모델을 나란히 놓고 재원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보기 쉽게 좀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먼저 E302의 재원을 살펴보면 엔진 출력 같은 경우에는 211마력에 35.7토크 그리고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 모터가 추가가 되었죠. 그 모터 출력은 122마력에 44.9토크를 내면서 엔진과 모터 출력을 합산한 합산 출력은 무려 320마력에 71.4토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세단에 300마력대 이상의 출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출력 자체로는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13.5kW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30km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기준 도심에서는 9.7, 고속에서는 11, 복합 연비는 10.2km로 엔진만 구동했을 때 나오는 연비치고는 나름대로 괜찮은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비는 1kW당 2.9km를 간다고 하네요. 제로백은 5.8초대로 그냥 무난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시 당시 가격은 9,130만 원 정도로 이때 당시에 나왔던 금액치고는 좀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팔리던 모델 중에 한 모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출시한 E3502의 재원을 살펴보면 일단 엔진 출력은 204마력에 32.6토크로 E302 모델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차이가 근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크게 체감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터 출력 같은 경우 129마력에 44.9토크로 토크는 동일하나 마력이 소폭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엔진과 모터를 합산한 합산 출력 같은 경우에는 313마력에 56.1토크로 E302 모델에 비해서는 마력과 토크가 전반적으로 살짝 감소한 수치인데 출력 부분에서는 전작에 비해 살짝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로 배터리 용량인데 무려 25.4kW로 E302 모델에 비해 11.9kW가 증가하면서 덕분에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77km로 증가했는데요. 단순히 수치만 보더라도 E302에 비해 47km가 늘어나면서 확실히 전기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도 E302 모델에 비해 확실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10, 고속에서는 12.7, 복합 연비는 11.1로 각각 0.4km, 1.7km, 0.9km가 늘어나면서 효율성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 복합 전비 역시 3.1로 기존의 2.9였던 거에 비해 0.2km가 늘어나면서 전비도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제로백은 6.5초로 E302 모델에 비해 0.7초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늘어난 배터리 용량으로 인한 무게 증가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차량의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9,700만 원으로 아마 늘어난 배터리 용량과 새로워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 풀체인지된 E클래스라는 차량을 고려한 가격 인상이지 않나 싶기는 한데 가격이 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57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아마 이 인상된 거의 대부분은 배터리 값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차량의 디자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풀체인지된 E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 디자인은 일반 내연기관 모델과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3502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만 제공하는데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의 특징이라 한다면 보닛 상단에 우뚝 솟은 삼각별 엠블럼을 볼 수가 있죠. 이 엠블럼을 통해서 좀 더 클래식한 전통의 벤츠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벤츠에서는 그릴에 적용된 크롬 몰딩을 르브르라고 하는데 세 줄로 나뉜 르브르 그릴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되었는데 E클래스 같은 경우 트립에 따라 고성능 LED 램프와 디지털 라이트로 차등 적용을 하고 있죠. 이번 23502는 디자인적으로도 더 세련되고 완성도가 있는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같은 경우에도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에 맞게 클래식하면서도 좀 더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프론트립과 에어댐 부분에 크롬 몰딩으로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고급감을 높인 것을 볼 수 있네요. 다음으로 차량의 측면을 보면 사실 측면 역시 풀체인지된 E클래스의 디자인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나름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즉 전기로 갈 수 있는 모델이다 보니 살짝 전기차의 느낌이 나는 휠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휠 디자인을 보면 사이즈는 19인치로 5 스포크의 투톤 컬러가 적용되었는데 약간 전기차인 EQ 모델들에 어울릴 것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죠. 덕분에 살짝 첨단화된 약간 전기차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모델인 E302에선 A필러 하단에 EQ 레터링을 통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번 E3502에선 별도의 레터링을 적용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해 후면에서 E3502의 레터링을 보기 전까지 이 차량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후면을 살펴보면 후면 역시 일반적인 E클래스와 동일한 구성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서 뭐 차이를 두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E클래스가 풀체인지 되면서 가장 논란이었던 부분 중 하나가 리어램프였는데 이 리어램프 속 삼각별 패턴도 보면 이제는 좀 적응을 해서 나름대로 상징적인 디자인 포인트로서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색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트렁크 좌측 상단에는 이 차량의 차명인 E3502 레터링이 부착되었는데 끝에 2를 붙여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강조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4륜 구동을 의미하는 포매틱이 적용되었는데 이 차량은 상시 4륜 구동으로 구동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범퍼 부분을 보면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에 맞게 범퍼 하단에 가로로 길게 크롬 라인이 적용되면서 시각적으로 무게중심을 좀 더 낮게 느껴지도록 해 차가 안정감 있게 보이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충전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충전구 위치는 차량 왼편에 있고 간단하게 눌러서 열 수 있으며 완속 충전 포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옵션으로 급속 충전까지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충전 시간은 가정용 충전기 220V를 기준으로 약 9시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1kW급 완속 충전기는 약 1시간 30분이면 완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해외에서 지원하고 있는 DC 급속 같은 경우 55kW 기준 20분이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유구는 기존 E클래스와 동일하게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주유구를 바로 열 수가 없어요. 운전석 도어 하단에 있는 별도의 레버를 통해서 개폐가 가능하며 레버를 당기게 되면 클러스터에는 탱크 감압 중이라는 멘트와 함께 감압이 다 끝난 이후에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렁크 내부를 보면 E3502 같은 경우 고전압 배터리를 트렁크 하단에 탑재했는데 공간의 상당 부분을 배터리로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10L였던 트렁크 용량이 140L가 줄어든 370L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개선된 게 있는데 기존 E302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로 인해 트렁크에 단층이 생겨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었어요. 이번에 E3502는 이러한 단층을 없애고 플랫하게 설계를 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덕분에 골프백은 좀 빡빡하겠지만 2개 정도는 들어갈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네요. 마지막으로 차량의 실내를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실내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디스플레이 구성인데 신형 E클래스는 디스플레이 구성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12.3인치와 14.4인치 조합인 일반형과 12.3인치와 14.4인치, 그리고 여기에 보조석 디스플레이 조합인 슈퍼스크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9,700만 원이라는 금액대의 차량에 슈퍼스크린 대신 일반형을 넣어준 것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구성은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번 E3502에 E클래스 최초로 T맵 오토가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박수를 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짝짝짝. 드디어 T맵이 들어갔는데 일단 화면의 구성을 보면 전체적
전체적인 UI는 기존과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맵을 구성하는 데이터와 표현하는 그래픽들이 팀맵화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별도의 스마트폰 연동 없이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으로 무선 연동해서 팀맵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계기판 클러스터에 팀맵을 띄워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쪽짜리 호환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팀맵 오토가 기본 탑재되면서 이 클러스터에도 팀맵을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건 정말 좋아진 것 같네요. 참고로 팀맵 오토는 다른 E클래스 차량들에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며, 최근에는 GLC의 일부 모델에도 업데이트가 되어서 기본 탑재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에는 없는 하이브리드 메뉴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 잔량 및 충전량 설정, 그리고 충전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전 세대에 비해 표현하는 그래픽이 개선되고 설정할 수 있는 세팅 값들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을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역시 확실히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E350e는 드라이브 모드도 개편이 되었는데,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오면 B모드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B모드는 배터리 홀드로 엔진만 개입하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EL 모드는 일렉트릭 레벨로 전기를 우선으로 구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H,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엔진과 전기가 필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가장 표준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스포티한 주행 또는 개별 세팅을 필요로 하는 운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스포츠 모드와 인디비주얼 모드까지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메스터 4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앞좌석의 열선 통풍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옵션 위주로 구성을 해서 상품성을 굉장히 강화한 것을 볼 수 있네요. 다만 2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기존 E302는 2열에도 별도의 공조장치를 마련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번 E350e는 2열의 공조장치가 빠지면서 이 부분은 다운그레이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상된 가격을 고려하면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벤츠에서 새롭게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E350e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